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한 분석가는 이란이 이제 명실상부한 지역 강대국이 됐고 주요 결정들이 테헤란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지정학 분석가이자 21세기 와이어 웹사이트 설립자인 패트릭 해닝스는 트럼프의 미국 외교 정책이 오랜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소외시키고 있으며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자율성, 경제적 자국이익, 그리고 워싱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유럽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란이 미국의 침략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고 이란의 영향력에 굴복하겠다는 테헤란의 10개항 제안에 동의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40일간의 전쟁 동안 이란군은 강력한 반격을 가해 이 지역 전역의 미군 기지는 물론 점령지 내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 시설까지 파괴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도발 없는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동맹국의 선박에 대해 폐쇄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연합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유럽 동맹국들과 워싱턴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해닝스는 이러한 재편의 중심에는 명실상부한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이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아시아의 주요 외교 내지 안보 결정이 이제 테헤란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란과 우호적이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일부 역사가들이 제국 말기라고 부르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묘사했습니다. 즉 지배적인 강대국이 동맹국을 공격하거나 제국 권위를 거부하는 동맹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미국과 유럽 양쪽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관세 전쟁과 일관성 없는 나토 탈퇴 위협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워싱턴, 나토, 심지어 브라셀이 강요하는 틀에 따르기보다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여론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미국의 무역과 에너지 정책, 예를 들어 고가의 LNG 가스 구매 강요 등이 자국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점점 더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를린은 러시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군사력 증강을 위한 새로운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해닝스는 또 이란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 반격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의 전반적인 군사태세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기억에 남는 어떠한 적도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영국 정치인들은 이스라엘 로비와 그들의 언론 대리인들을 두려워하는 듯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결국 재평가를 강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이 관련된 현재 열흘간의 휴전 협정에 대해 해닝스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깊은 회의론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영토 확장이나 군사적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경우 휴전 협정을 그냥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여서 비싼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휴전을 핑계로 시간을 벌고 공격을 준비한 후 다시 전쟁을 재개하는 식입니다. 해닝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합의 이행에 있어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는 국제법을 무시하며 그 결과 많은 나라들이 두 나라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프레스 TV에서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들은 어떤 협상에서도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전혀 환상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